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WPC 항소심 재판 공판 마치고 지금 바로 사무실 왔고요. 뭐 우리 독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뭐 다들 지금 들어가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제목 그대로 뭐 저나 아마 이동환 변호사나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그냥 50일 동안 시간 끌다가 없어졌다고 얘기했던 이 검찰이 어떤 말을 할지가 제일 궁금했었는데, 오늘 공판이 1시간 했죠? 네. 진짜 내가 거짓말 안 하고 1시간 동안 검사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게요. 네, 진짜 한마디도 안 했죠. 이런 단구도 없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당연히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뭘 했겠냐고요. 네. 왜 법원 명령 어기고, 네네네. 왜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고, 네네. 왜 없어졌는지 언제 알았고 막 따져 묻는데, 검사는 그냥 네. 뭐 떡두꺼비처럼 앉아가지고 아이고 표정이 아주 그냥 일그러진 채로 입을 꽉 닫고 꽉 닫고, 네. 뭐 이쪽 쳐다보진 않고 땅 봤다가 하늘 봤다가. 네, 정확합니다. 예. 네, 사실은 저는 이제 1심 때부터 홍성준하고 붙였기 때문에 서로 많이 노려봤거든. 이 장욱환 공판검사는 아예 안 쳐다봐 이쪽을. 저도 저한테도 시선을 안 주던데요. 사실은 저도 이제 검사한테 말 안 했고, 저 이동환 변호사가 다 질의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 있던 분들 말고도 많이 들어오니까 오늘 그 공판 초반 상황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들어가서 어떻게 했고 어떤 식의 대응이 나왔는지. 초반에 이제 그 재판장님께서 그 전에 진행했던 사항을 쫙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본 재판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녹음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녹음해달라고 했더니. 사실 그거 당연히 해주는 건데, 뭐 신청서 미리 내셨나요? 이러면서 일주일 전에 내셔야죠. 이러면서. 원래 관례적으로 녹음은 그냥 해주는 거 아닌가? 신청서 내나? 지난번에도 아마 그 자리에서 녹음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 참 거부할 이유는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뭐 오늘은 녹음하겠습니다 뭐 이러는데, 아니 그럴 거면은 굳이 그렇게 투시를 달 이유는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뭐 일주일 전에 내라 하면 또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찮게 해가지고 녹음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뭐 했는데, 어쨌든 녹음은 시작이 됐고, 뭐 여러 가지로 녹음 부분대에서 차기하면서 상의를 해서, 아니 이제 검찰이 막 증거를 막 없애버리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둬야 되니까 또 어떤 말을 할지. 녹음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검사는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러면 이제 판사가 뭐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판사님이 그 검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또 그렇게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계속 물어보기만 하고, 하실 겁니까 말 겁니까? 답을 안 해. 판사가 물어봐도 답을 안 해, 검사는.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인 법정에서 그럼 재판장이 화가 나거든요. 원래 좀 그래도 검사님한테는 좀 특권이 있나요? 뭐 전혀 뭐 화는 안 내고 봐주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물어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내가 느끼기에는 이 판사가 이쪽 검사보다도 뒤에 뭔가 검찰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뭐 우리 쪽이 또 뭐 난리 치니까 뭐 대놓고 검사 편도 못 들고, 현장에서 바로 우리가 제출했죠, 이제 문서들을. 제가 그래서 바로 저희가 신청한 그 태블릿 이미징 파일 제출 신청서, 그 다음에 태블릿 PC 기기 직접 그것을 제출해달라 그렇게 신청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검찰이 지금 이미징 파일 5개, 파티션 5개 중에 4개가 없어졌다고 하니 그거는 사실상 증거인멸이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 현장에서 직권 압수수색 검증 신청서를 딱 제출했죠. 내가 그때 판사 팔을 봤어요. 판사가 그걸 받았는데 떨어. 압수수색 명령 신청되니까 헛가들이 이거를 여기 또 떨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검사한테 이제 뭐 설명하라고 얘기하는데 또 검사는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것도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갑자기 휴정을 했던가?
네, 그 순간이 참 드라마틱했는데 이 재판부에서는 좀 당황을 했나 보죠. 그러면서 잠시 휴정을 하고 우리 재판부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그래서 휴정을 명해서 저희가 이제 밖으로 나왔죠. 근데 그 회의가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5분이 아니고 10분 넘게 걸렸고 네. 우리 쪽도 나가서 이제 우리 쪽도 회의를 하면서 만약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3개가 들어간 거예요. 압수수색 요청서하고 태블릿 PC 본체 우리가 받아서 뜨겠다. 그거하고 국가수가 뜬 이미징 파일하고 3개를 요청을 해서 나와서 상의를 해서요. 일단 압수수색 명령은 바로 못 하겠구나. 네. 왜냐면 뭐 떠는데 그걸 판사가 뭐 받자마자 떨고 있는데 뭐 하겠어.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보류를 하는데 네. 태블릿 PC 본체하고 국가수 거까지도 안 준다 그러면은 이제 기피 신청 들어간다. 나는 네, 바로 네, 재판에서 그냥 치고 네. 나오고 재판부 기피 신청하겠다. 이제 이 정도로 아마 그래서 기피 신청을 하셔야죠. 재판장이 이거를 명령을 했잖아요. 어쩌라고. 이걸 지금 어기고 있는데, 야, 그래서 제가 의견서에 뭐라고 썼냐면은, 재판장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검사가 이렇게 50일, 60일 넘게 지금 어기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재판장님이 뭐라고 하든 들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논리를 나는 썼다니까요. 물론 검사가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런데 네. 판사가 당신 왜 명령 어기고 안 줬냐고 따져 묻지도 않았던 걸로 그런 부분도 참 불만이죠. 따져 묻지도 않았죠. 그 세 분의 사실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부장판사 3명이 이제 합의부를 이룬 거거든요. 대등 재판부. 그분들이 검사 의견서를 다 봤잖아요. 파티션이 뭐 4개가 없네. 이러면은 이거 딱 보면 이거 증거인멸인데 그것을 현장에서 왜 검사한테 이거 왜 없나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피고인들이 이렇게 바락바락 이렇게 성질을 내야만 그냥 이렇게 물어봐주는 척 하는 그런 형태. 예. 사실 좀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 근데 뭐 우리가 세게 얘기하면은 이제 재판부가 그거를 무시는 못하는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죠. 근데 이게 1심 때도 근데 2심 때 지금 우리가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네네. 제가 2심 첫 번째는 제가 수감 문제로 출정을 안 해가지고 그거 제가 못 봤는데 2심 초반에 2심 첫 재판 공판 때 그 판사들이 굉장히 이제 그냥 우리 쪽에 날석에 나와서 그렇죠. 이렇게 막 노려보고 눈을 막 이렇게 막 찢으면서 이렇게 쳐다봤죠. 그러다가 그냥 빨리 때리려고 했는데 자꾸 디지털 증거 조작이 자꾸 드러나니까 사실 저는 그 다음에 나갔잖아요. 네네. 저는 딱 가니까 잘해주던데.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세게 우리 쪽에 들이받으니까 이제 태도가 변하고 그 다음 재판부터는 이제 재판부가 어쨌든 세게 얘기하면 좀 들어주고 어려운 거 좀 뒤로 이랬는데 난 이 재판부도 이제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또 하려다가 바뀌었어요. 나 오늘 보니까 태도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오늘도 저쪽으로 좀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5개 중에 4개 삭제한 거 그 있는 거라도 그냥 내서 그거를 증인신문하는 게 어떤가요? 이러는데 뭐 그렇게 해서 무마시키려다가 우리 쪽 변호사들이 그건 아닐 것 같아가지고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그거 의미 없습니다. 껍데기 남은 거 파츠 하나 남은 거를 안 받을 거고 그건 우리가 압수수색해서 찾아낼 거고 태블릿 PC 본체하고 국가수 거 받아서 하면은 그거 없으면 우린 진행 안 하겠다고 막 버텼죠. 진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5개가 다 있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건데 이제는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근데 이걸 증거로 준다? 이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받으면 안 받았지 그 훼손된 상태로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중간쯤에 저는 그 질문을 왜 할까 깜짝 놀랐었는데 아니 검사가 아직까지 주지도 않았는데 그거 받으면은 언제까지 그거를 포렌식해서 공판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뭐 받지도 못했는데 그걸 왜 물어보냐면서 그래서 이게 뭐지? 바로 주려고 그러나 이랬는데 그래서 차 변호사가 그렇게 답변했죠. 아니 이게 받았을 때 막 조작이 막 수백 번 걸리기 시작하면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그럼 받아서 우리가 뭐 해봐야 된다.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1월 23일 날 바로 국가수고 신규선 연구원의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건 인정이 됐는데 그럼 받아가지고 그걸
준비를 1월 23일까지 네. 끝내라 그 얘기인데 네네네. 계속 반박을 했죠. 우리는 아니 저 인간이 안 주는데 검사가 안 주는데 네. 예를 들면 검사가 일단은 빨리 줘야지 우리가 준비하는데 언제 줄 줄 알고. 참 그럼 예를 들어서 검사가 뭐 다음 주까지는 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으면은 그 나는 처음에 그럴 줄 알았어요. 재판부가 말씀이- 잠깐 주라 그럴 줄 알았더니 네. 또 그게 아니야. 2주 뒤에 네. 줄지 말지 의견서를 내라 그러면은 그 네. 의견서 가지고 반박하고 네. 그러면 뭐 한 달 가죠. 한 달 가죠. 그리고 또 주라 그러면 또 60일시간 끌면 네. 또 들이받았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판사가 어떻게 살아도 이거 무마시키고 싶은데 자꾸 제동이 걸리는 거야 우리 쪽에. 아니 근데 논리적으로 뭐 맞지 않으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당연히 이제 피고인들이 그렇게 수긍할 줄 알았나 봐요. 검사도 사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아 지금 검사가 안 내주고 있잖냐. 그리고 지금 얘기도 지금 안 하잖냐. 말도 안 하고 있고. 줄지 안 줄지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언제 얼마나 걸리는지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 아예 지금 2달 있다가도 안 줄 수도 있는데 저희 말이 맞죠. 그때 네. 나중에 네. 툭 물어보더라고. 그렇게 논의하더니 그때 갑자기 판사가 이거 꼭 필요해요? 그렇게 물어봤어 나중에. 그냥 그 포렌식 보고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변호사들이 들이받아. 그때 아마 차기하면서가 역사적 죄인 얘기를 했죠. 이거 그냥 넘어가면은 다 네. 역사적 죄인 된다. 네. 이 재판 참여자들 다 역사적 죄인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엄청 세게 나갔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변론을 해가지고 결과를 봤는데 변호인들도 역사적으로 죄를 네. 짓게 된다. 허투루 했다는 거 기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또 그 순간 또 이렇게 그때 네. 태도가 팍 바뀌더라고. 네. 그 전까지는 네. 그때 좀 물타기 하려고 버티려고 그랬는데 네. 판사가 내가 볼 때는 그때 딱 차 변호사가 역사적 죄인 단어 딱 들어가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좌익들이 이제 재판에서 많이 쓰는데 내가 볼 땐 차 변호사는 순수하게 얘기한 건데 원래 네. 좌익 쪽은 네. 역사적 죄인 얘기 나오면은 너 정권 바뀌면 너 죽어 이 얘기예요. 예. 그 말 듣더니 딱 태도가 그냥 딱 바뀌었어요. 그렇죠. 지금 죄인 취급 받는 사람도 어떻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 자기 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 말도 했지. 네. 이 증거도 없이 태블릿 PC 증거도 없이 여기 있는 변희재 피고는 1년 동안 감옥 갔다 왔다. 역사적 죄인 얘기 나오면 이건 정치 보복할 수도 있구나. 이제 아마 그렇게 네. 받아들였을 거예요. 좌익들이 그런 수법을 많이 쓰니까. 그렇구나. 그래도 아주 그냥 바로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바뀌면서 네. 필요하시죠. 당연히 필요하죠. 뭐 그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네. 이거 없으면 재판도 못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필요하죠 하면서 네. 딱 그때부터 순식간에 정리를 하는데 네. 1월 23일까지 왜냐하면 이제 자꾸 우리 보러 받아서 준비하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그래서 네, 우리는 그러면은 이거 네. 받을 때까지는 김한수 증인을 신청해서 네네네. 실사용자 김한수를 우리가 증인 신문하겠다. 예. 뭐 또 자기들이 그 스쿠스 하더니 안 된대. 또 김한수가 그것도 당황스러운 거죠. 왜 당황스러운지 저희는 모르겠어요. 너무 일프로인데 전혀. 문제는 사실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한 게 신기선 증인 채택됐을 때 이제 김인성 교수를 딱 만나서 그건 참 잘 된 거죠. 이미징 파일 사실 우리는 태블릿 PC를 검증하자 그랬지 이미징 파일 달라고 요구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미징 파일을 다 갑자기 달라고 요구를 하려는 명분으로 이미징 파일 갖고 의견서를 쓴 심규선이 나오니까 우리도 쟤랑 똑같은 거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그렇게 집어넣은 거 그런데 사실은. 그거 굉장히 타당한 얘기고 오늘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냥 보고서 가지고서 증인신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무슨 말씀? 걔네들은 전문가고 그것만 포렌식만 계속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일반인인데 그거를 어떻게 신문을 하냐. 전문가의 식견을 따라갈 수 없고 이거는 똑같이 우리가 파일을 받아서 분석을 해서 동일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해야만이 의미 있는 증인신문을 할 수. 그게 말하자면은 저희가 의견서에서 제출은 무기 대등의 원칙이거든요. 너희도 이거를 전문적인 거를 갖고 있으니 이걸로 유죄 증거를 냈으니까 우리도 피고인도 전문적인 것으로 해서 무죄의 증거로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그 논리로 인해 가지고 재판부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 신규선 증인을 신문을 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같이 검토해야 된다 해가지고 냈고 뭐 중간에 원래는 필요하다 그랬다가 중간에 그게 꼭 필요해 했다가 역사적 죄인 얘기 나오니까 다시 턴을 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신기선 증인을 신문하려면 이건 반드시 필요하죠. 정리가 됐어요. 완전히 이거는 뭐 하도 많이 얘기했고 우리가 녹음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 말 못 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기선이 1월 23일 날 증인 채택을 하니까 우린 최소한 11월 1일 정도까지는 11월이죠. 12월 1일 정도까지는 무조건 저거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안 주니까 네네. 그럼 이거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하니까 네네네. 재판부가 결국 그렇죠. 답을 냈죠. 거기 대해서 네네네. 막 빙빙 돌다가 어떻게 네. 답을 냈죠? 재판부가? 그럼 2주 일단 오늘로부터 2주 안으로 검사가 답변하시오. 그것을 뭐 원본 파일이든 뭐 본체든 다 줄 수 있냐? 아니면 그 사항에 대해서 이 피고인들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수사 검사와 논의를 충분히 해서 재판부에도 이제 보고를 하라. 2주 안에 이제 답변서를 내서 만약에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기만수를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월 23일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한두 달 전에 검찰로부터 이미징 파일을 못 받으면은 신기선 증인은 연기하고 기만수를 넣겠다라고 이제 한 발 양보가 된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들은 게 있어요. 굉장히 좀 판사도 벌벌 떨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판사가 겁을 먹어요. 우리한테도 겁먹고 저쪽 저 문재인 쪽 검찰에도 겁먹고 양쪽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워낙 우리가 세게 나가니까 만약에 1월 23일까지도 별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 안 내면 거의 결단을 내리겠다. 23일 날 제가 결단 내리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검사한테 이 피고인들이 압수수색 신청서까지 제출한 거를 정확히 고려해서 한마디로 별 이상한 내용으로 안 주면은 압수수색 명령 집행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 아카이브에 있는 것뿐 아니라 태블릿 PC 그리고 국가수 이 파일까지도 사실은 다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압수수색으로 들어가서 안 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까지도 언질이 나왔죠. 막판에. 그거는 굉장히 사실 저도 좀 놀라운 부분이었죠. 예, 압수수색 명령 과연 법원에서 직권으로 그걸 해줄 것인가. 근데 물론 엄포에 그쳤지만은 분명히 가능성을 내비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을 알았거든요. 만약에 그걸 안 주면은 이거 판 깬다. 완전히 뒤집어 엎을 거라는 걸 알아서 그냥 멍하니 23일날 또 오늘 같은 사태가 벌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뭔가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쟁점은 그거죠. 이제 판사는 이제 1월 23일로 넘어갔고 검사가 이제 검찰 측에서 2주 뒤에 의견서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검찰에서? 사실 할 말은 없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 사실 없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없다고. 있다고 다 확인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카이브를 빼고 그 파티션 4개 날린 거는 빼고 예를 들어서 국가수 파일 본체하고 국가수 파일 이것도 사실 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게 어디 있는지 불확실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는 것까지 둘 다 확인했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의견서처럼 이 태블릿 파일은 이 재판과 관련 없다. 그 논리는 오늘 깨졌기 때문에 그건 뭐 판사가 인정했으니까 필요하다고. 그럼 이제 마지막 방법은 없어졌다고 또. 근데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없었다가 하면 진짜 압수수색 명령장 들고 우리가 검찰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법원이 검찰이 이제 증거, 그러니까 검찰뿐 아니라 뭐 국세청 등등 공공기관이고 기업이든 압수수색을 검찰만 쓰는 게 아니고 법원도 해요. 법원의 압수수색 명령을 들고, 그러니까 검찰도 압수수색을 법원의 허락을 받고 가잖아요. 그렇지. 검찰이 그렇죠. 압수수색 명령 영장을 신청하면 청구를 하는 거고 법원이 허락한 것 때문에 영장을 발부해 주는 거죠. 법원은 뭐 본인들이 결정하니까 법원 판사가 그냥 그거 써주면은 그걸 들고 판사도 간대요. 가끔. 법원의 그 경호와 판사도 직접 가고 피고도 가고 피고 전문가도 검찰을 예를 들면 뭐 국세청 되고 다 되는데 지금 검찰이잖아요. 검찰 사무실을 문 차고 들어가서 우리가 뒤지는 거죠. 검찰 컴퓨터를.
네, 제가 그거를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사례를 봤는데 재판 중에 증인이 자기 무슨 핸드폰과 관련해서 위증을 계속 하는 겁니다. 어디 분실했다 어쨌다 원래 확인되어 있던 상황인데 그걸 재판장이 믿질 못하니까 현장에서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서 그 집행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김인성 교수를 이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전문성을 들어갈 때 우리가 들어가서 컴퓨터 뭐 뒤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뒤져가지고 찾아낼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집행된다 그러면은 이건 뭐 검찰 입장에서는 네네네. 심각한 사태예요. 심각한 사태. 네. 이거. 지금 사실 저 상상이 안 가는 것이 원래 이제 5개의 파티션이 다 있어야 되고 아주 온전하게 그 뭐 전문 용어는 해시값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저장되어 있는 뭐 USB라든지 뭐 하드디스크 이것이 과연 제대로 돼 있을까요? 하나밖에 안 남은 파티션이 어떤 식으로든 변형이 됐든지 아니면 가장 최근에 저장이 돼 있든지 아마 그것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지금 당장 압수수색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는 국가수도 이제 필요하면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논리적으로 그렇게 왔어요. 이번에 검찰이 또 안 가져오면은 압수수색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저한테 그냥 무죄 때리고 끝내버려야 돼. 오늘 제가 그 얘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왜냐하면은 너무 이게 검사가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상에 5개 파티션이 분명히 있다고 그걸 분석해서 유죄 판결을 때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된 4개의 파티션이 증거가 없는데 그러면 그 보고서 자체가 없는 것을 근거로 작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검사가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라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증거였는데 우리 사건에서 그러면 증거가 박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무죄 판결을 선언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월 23일 날도 오늘 같은 사태가 반복되면은 압수수색 명령을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 무죄 선고하든지. 네네. 가장 중요한 증거죠 이 사건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네. 네. 지금 현재는 그건 김인성 교수 판단은 네. 본인은 다 받았다는 거야. 지금까지 온갖 간첩 사건에서 다 받았는데 이렇게 안 주는 거 처음 봤다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뭔가 큰 게 있다. 그러면 죽었다 깨도 못 준다 그러면은 그냥 판사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 뒤지는 압수수색 명령서를 주는 것보단 차라리 무죄를 선고하고 그냥 손 털고 나가는 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약간 재판장도 약간 감을 못 잡은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거든요. 지금 검사가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 그게 지금 믿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믿을 수 없게 됐다. 그럼 저희는 증거로 이건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공소장에 그게 다 연결돼 있는데 다 거기서 시작된 건데.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또 벼랑으로 한 발짝을 더 밀었습니다. 검사도 밀었고 재판부도 밀었는데 문제는 이제 1월 23일 날이 끝나면은 또 판사 인사기간이잖아요. 2월 들어가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 오늘도 12월 달에 원래는 잡았어야 되는데 다음 재판을 그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재판도 할 수 있는데 뭐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은 1월 달로 지금 12월 얘기하는 거 같더니 갑자기 1월 24일 얘기해야 돼? 다음 재판 얘기하면서 12월 하더니 1월로 그냥 순간적으로 바꿔버리더라고. 이게 뭐 그날은 뭐 재판이 있고요, 뭐 꽉 차 있고요, 막 이러는데 사실 믿지 못하겠고 그동안 해왔던 걸 똑같이 두 달 텀으로 일단 날짜를 잡은 것 같고요. 그러면은 2월 넘어가면 이제 인사이동 기간이거든요. 아니 2달 텀이 아닌 게 지금 11월 초잖아요. 네. 그럼 12월, 11월 거의 2달 반 넘어가는 텀이에요. 이거는 거의 3달 가까이 된 거죠. 그 인사이동으로 이제 끝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월 23일 전후로 승부를 우리들이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이게 시간만 보내고 있고 이제는 뭐 제가 더 다시 재구속되고 뭐 그런 이 상황은 넘어갔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쳐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다음 주에 이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앞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이게 기자회견을 해서 아,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검사들 징계 요청은 다 집어넣었어요. 대검하고 법무부에다가. 그렇죠. 예, 지금 있는 검사들 플러스 김한수하고 짜고 친 검사들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네네. 그걸 만들어서 여기 수계는 윤석열, 네 원수 윤석열 싸워 너 그래가지고 이 적폐 검사들 대통령을 그렇죠. 감옥 보내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를 막 숨기는 놈들. 지금 증거가 없잖아요. 네. 증거가 있다고 만약에 내밀었던 이제 태블릿 PC 본체도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왜 없어졌다고 얘기할까? 없어졌다 그러면 이게 뭐 들고 다니다가 없어졌다 그런 건가? 그러게요. 왜냐면 딴 게 없다, 딴 거는 빠이 가지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네네. 이건 본체인데 네네네. 이게 있으면 우리가 또 뜰 네네네.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없어졌다 그러려면 그거 왜 네네네. 없어졌다 그럴까? 진짜 저희는 그 적나라하게 그 검찰의 행태를 지금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데 지금 떠오른 말이 그 유시민의 말이 정경심 그 핸드폰 그 검찰이 가져가면은 이거 분명히 조작할 것 같아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그 태블릿 사실 그건 참 잘 있기를 기도를 할 뿐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송재한 검찰 수사관 증인 때 이제 검찰이 태블릿을 포렌식 하면은 밀봉해서 정말 안전하게 보관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갑자기 켜졌어요. 검찰 보관하는 중에 켜져가지고 막 건드렸어 검사가 누군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물어봤잖아요. 태블릿 PC가 당신들 그 보관함에 정확히 보관돼 있는데 갑자기 왜 켜지냐 했더니 자주 켜진대. 자동으로 갑자기 켜질 때가 있대. 그래서 하도 항대 내가 물었지. 그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예, 자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이 이게 킬 때 최소한 3, 4초 눌러야 되잖아요. 그걸 보관함이 아니고 밀봉 안 하고 그냥 책상에다 놨는데 자동으로 켜져요, 그게? 태블릿 PC든 뭐 스마트폰이든? 초자연적 현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럼 태블릿 PC 왜 없어졌어? 그랬더니 여기 놔뒀는데 누가 가져갔나 봐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누가 훔쳐갔나 봐요, 뭐. 지금 이 수준까지 검찰이 막 나가는 상태예요, 지금. 그거는 기상천외하기 때문에 답변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아마 이 내용들은 아까 현장에서 좀 말씀드렸고 제가 정리하면은 이제 이 검찰은 퍼너 몰려서 지금 뭐 어쩌지 못하고 진짜 잃어버렸다, 들고 다니 잃어버렸다 이거 말고는 지금 답을 쓸 게 없어요. 이제 진짜 그렇게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제 그것만 남은 거고, 재판부도 최소한 다음번까지도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압수수색 명령을 하든지 무죄 선고하고 끝내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오늘도 수사검사 오늘 안 보였는데 안 나왔어요. 안 수사검사가. 나왔는데 지금 뭐 재판장은 수사검사랑 뭐 공판검사랑 논의를 해서 뭐 답변해라 이러는데 저희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홍성준 검사. 난 그 사건 손 뗐다. 그리고 후임 검사한테 인수인계 해주고 나는 지방으로 왔다. 지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근데 나 아까 그것도 되게 나도 진짜 웃겼는데 원래 수사검사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 이제 큰 사건만 나오잖아요, 수사검사가. 그렇죠. 근데 피고는 절대 안 나오면 안 되죠. 피고 없이 재판 못 하지. 지금 오늘 사태는 뭐냐면 수사검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결정할 거를 못 하고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럼 검사가 안 나오면은 공판검사 있으면 결정을 가야 되는 거지. 검사가 안 나왔다고. 그거는 상당히 좀 지금 와서 생각하면 고의적이네요. 그게 안 나오면 안 되는, 만약에 이 사람이 결정권이 있으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우리한테는 자기 결정권 없다 그런단 말이야, 홍성준 검사는. 자기는 손댔다, 서울중앙 넘기고 왔다. 그래서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는 이 사람 안 나왔으니까 이 사람하고 상의해서 다음에 결정해. 그럼 이게 계속 안 나오면은, 계속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몇 번 물어봤죠. 이자가 도대체 홍성준이 수사검사 맞냐, 아니라 그러는데. 제가 물어봤죠. 아니, 수사검사는 그만뒀다 그러고, 자기는 이제 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수사검사는 누군지 누구냐 도대체 수사검사가 지금 수사검사 이름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때 내가 알기로는 그때도 판사가 이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공판검사가 딱 한 마디 했어. 한 마디 했어. 기회 되면 나올 겁니다 그랬어요. 기회 되면 나올 겁니다. 아니 그럼 이게 도대체 자기 취미생활도 아니고 지 심심하면 나오고 일 있으면 안 나오고 형사사건의 구속사건인데 이거를 의견서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홍성준이 없으면 결정 못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럼 매번 나오던지.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 오늘 공판 검사 나온 장욱환 검사도 사실 사실 관여하고 싶지 않다. 표정 보니까 아주 막 그냥 이 고뇌하는 남자 딱 고뇌하는 진짜 가을의 남자.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네. 딱 묵묵히 내가 그거를 아까 근데 내가 피고는 함부로 재판부 얘기하는 게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네. 내가 피고능에서인지 뭐 내야 될 것 같은 게 그럼 다음 23일날 마찬가지로 또 홍성준 안 나오면은 네네. 또 물어볼 거냐 안 나온 자한테 그렇게 해야 되겠네.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거 이 사건 대해서 네. 그걸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공판검사가 결정하는 거냐 수사검사가 결정하는 거냐 수사검사 결정하면 튀어나오던지 하여튼 지금까지 홍성준 검사 아마 알 거예요 독자들이 1심부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처음 안 나왔고 네. 안 나온 이유 뻔하죠. 나왔으면은 지금 공판검사는 난 몰라요 하고 버티는데 네네네. 홍성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따져 물었을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겠네요. 그럼 홍성준까지도 답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안 나와버린 거죠. 그럼 내가 볼 때 계속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문제면은 23일 가도 또 이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그럼 성명 신청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사검사 누구냐? 네. 누구고 네. 이자가 안 나올 때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자한테 물어봐야 되냐 우리가 네. 재판이 이자가 판사냐 뭐냐. 사실 일반적인 그 형사 재판에서도요. 그냥 공판 검사한테 그냥 다 알아서 물어보지. 아니 무슨 수사 검사랑 뭐 하실까요?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홍성준이가 우리 상황이냐 물어봐요. 다 제 의견 다 허락받고 해야 돼 뭐든지. 지금 이 사건 제가 현재 구속 상태요. 보석으로 잠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건 재판이 굉장히 엄중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건 민사도 이렇게 안 해 민사. 그냥 우리 어디 동창회 하다가 바쁘면 안 나오고 심심하면 나오고 이런 지금 이렇게 간다니까 지금 상황이. 그리고 또 지나가 보니까 좀 불쾌하네요. 그거 한번 성명으로 물어보세요. 그건 뭔지 도대체.